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오피스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라서 사실은 뭐 이렇게 아주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밑에 부분이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위에는 주로 이제 테넌트들 있고 오피스들이 있고 이 레벨 이상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오피스다 보니까 이제 뭐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방문객들은 딱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여기 들어와서 뭐 어디 데스크 같은데 이렇게 테이블 같은데 앉아 있으면 뭐 미팅을 한다 그러면 위에서 이제 미팅을 잡은 사람이 내려와서 여기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방문객은 나가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 공간이 이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독특하지만 어떤 기능적으로도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들이고 굉장히 퍼블릭하고 또 역사적인 맥락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좀 특별한 공간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또 조형적인 부분도 독특하지만 또 이 기능적으로도 요거를 갖다가 퍼블릭하게 풀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신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어떤 과감한 시도들, 좀 용기 있는 시도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재료와 이런 것들이 바깥쪽에 있는 재료와 또 안쪽에 있는 재료가 전혀 다른 재료로 사용돼 있고, 뭐 가장 최신의 기술을 보여주는 것과 오래된 것이 같이 병치됐을 때 그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 그게 어떤 서로 대비가 되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좀 이 사례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저거보다는 이제 아까 봤던 사례보다는 훨씬 덜 과격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카고의 중앙우체국 건물이고 1921년도 건물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놓아두고 거의 그대로 보존을 하고 일부분, 그러니까 로비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이제 옥상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특정 부분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사실 이제 오피스 건물이나 이런 우체국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플로어들이 거의 다 비슷하고 같은 기준 평면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 만한 공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로비 공간이라든지 뭐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수한 공간인데 그것들 위주로 이제 살려서 활용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내 데스크 부분에 어떤 전시실 공간을 꾸며준다든지, 로비 부분에 뭐 이벤트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옥상 정원을 활용해서 뭐 체육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활용하고 딱 뭐랄까요,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만 딱 수술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례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존에 가깝고 대신에 이제 안에 있는 프로그램 어떻게 여기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으면 이제 원래도 여기도 이제 우체국인데 좀 규모가 작은 우체국이고 지역에 있는 우체국인데 이걸 이제 지금은 의류 생산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로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좀 여기서 재밌게 봤던 것들은 이제 이런 의류 생산 시설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친환경, 지속 가능성 같이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 뭐 태양열 전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일 것이고, 또 사실은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는 자체도 저는 지속 가능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태양열 발전, 무슨 친환경 소재 이런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사고의 방향을 넓히셔서 오래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예를 들면 버려지는 소재들이라든지 뭐 타이어 소재, 무슨 플라스틱 소재 이런 것들을 요즘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 건축 재료로 접근할 때도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산업 폐기물들이나 우리가 기존에 그냥 버려가지고 환경을 오염시켰던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좀 활용해서 다시 쓸 수 있을까, 건축에도 그런 것들이 어떤 요소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요즘에 우리가 좀 자주 보는 무슨 공유 오피스 이런 방식으로 평면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거는 해외 사례는 아니고 국내 사례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항상 소개하는 사례이기도 한데,
문화재는 아닙니다.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은 문화재를 활용한 사례는 아니지만 오래된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3, 40년 이상 된 빌라 건물들을 활용해서 그 빌라 건물들 새 채를 그대로 놓아두고 그 주변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산동 도서관 마을이라는 사례고, 이거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편하게 또 방문도 해보실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새 채의 그 빌라가 있었던 곳이고, 빌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친숙한 주거의 형식이고 누구나 우리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봤을 법한 그런 건물들인데, 그 건물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마을처럼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그 도서관을 그냥 우리가 저런 걸 다 부시고 새로 짓는 이런 이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원래 있던 것들을 잘 활용하면 사실 더 특별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걸 통해서 저는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 빌라의 인면이 이 도서관 내부의 어떤 하나의 인면이 되고, 또 여기 들어가면은 좋은 게 이제 보통 도서관에 가면은 되게 졸린데 여기는 이제 내가 실내에 들어온 건지 밖에 골목에 나앉아 있는 건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섞여 있어가지고 졸립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외부 공간에 나와서 책을 자유롭게 읽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짓는다 이것의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